자, 이어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개장 공략해 보도록 할게요. 김민수 레몬리서치 대표, 정경민 IBK 투자증권 분당센터 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정경민 팀장과는 서울 반도체 먼저 팀장 가보도록 할까요? 네, 어제 그 오후 장 지나고 이제 그 넥스트 장 후에 네. 시장에서도 굉장히 애프터마켓. 애프터마켓에서 굉장히 좀 핫하게 움직였던 종목이고요. 오늘도 동시호가 지금 10% 넘게 굉장히 좀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용으로 그 내용으로 본다면 이제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요게 이제 좀 공개가 되면서 시장에서 요거 향후 최소한 연 1조 정도는 LED 교체 사업에 투입이 될 것이다라고 시장이 해석을 한 것 같아요. 전국에 있는 5개 조명 LED 교체, 뭐 고효율, 뭐 타이어 사용 의무화 뭐 이런 내용들이 맞아요. 쭉 들어가 네.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5개 조명이 2029년까지 100% LED 조명으로 이게 교체가 의무화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봤을 때는 뭐 이제 전국에 몇 개 이렇게 해서 이제 좀 산출을 해봤을 때 대략 5조 원 이상이 좀 투입될 수밖에 없고 연 1조 가까운 그런 예산이 좀 투입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좀 예상이 좀 나왔었죠. 근데 이게 특정하게 딱 예산이 딱 나오고 난다면 오히려 좀 상승률이 좀 꺾일 수 있는데 서울 반도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오랫동안 지금 고생을 했었던 이제 그런 종목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실적적인 부분도 뭐 최근 들어서 이제 영업 적자도 좀 꽤 많이 좀 냈고 뭐 이제 내년부터 좀 턴어라운드가 좀 된다라고 하면 좀 회복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좀 남아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정부 정책에 굉장히 좀 민감해 있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투자 심리가 개선될 만한 그런 뉴스를 타고 어제 오늘 좀 강세를 좀 띄는 예, 그런 종목이고요. 워낙 낮은 곳에 있는 이제 그런 종목이다 보니까 오늘 수급 붙는 거를 좀 보시고 좀 뭐 단기로 이렇게 좀 접근을 해보신다면 그래도 좀 괜찮은 그런 수익률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전략을 조금 더 설명해 주신다면 이제 확정될 때 뭐 보조금이라 지원금이라고 할까요? 그거 확정될 때까지는 좀 갈까요? 예, 이제 뭐 세금 예산 없이? 배분이 예산이요. 되겠죠. 네, 이제 예산 뭐 편성. 지자체가 네. 됐든 뭐 중앙정부가 됐든 뭐 그런 예를 들어서 연 얼마를 쓴다라고 나온다면 그거죠. 예, 시장이 이제 딱 캡이 씌워져 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밸류에이션이 계산되고 그동안 서울 반도체가 정부를 향해서 어느 정도의 이제 납품이 됐었고 그런 것들이 이제 계산되면은 이 그때가 주가가 세번. 예, 약간 이제 슬로우해질 수 있으니까 지금 이제 이런 좀 재료가 나왔을 때는 변동성을 가져가면서 아마 이제 좀 단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김민수 대표와는 HS 효성 지금 프리마켓에서도 좀 낙폭이 있거든요. 그리고 어제 카카오도 또 눈없이 한 방을 맞았지 않습니까? 이 두 종목 사이에 그러니까 하락 이유죠. 하락 이후에 어떤 교집합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일까요? 볼까요? 정치 얘기다 보니까 조심스럽긴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17일 날 또 관련된 기업 회장들이 소환된다라는 쪽에서 과거 또 이제 과거사 청산 뭐 이런 쪽인 것 같아요. 네, 그런 쪽에서 들어온다는 관점 때문에 시장에서 좀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단 중요한 거는 정치 리스크가 감안을 해서 주가에 영향을 끼친다. 단기적인 악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부분을 크게 흔들릴 수는 없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오늘 같은 때 그로 인해서 밀린다. 매수 기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바라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특히 HS 효성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조금 움직였다고 하더라도 PBR 0.5배 그렇게 뭐 비싸지 않은 상황들이고 그런 관점 쪽에서 이 회사의 가장 큰 특징은 이번에 회계상으로 잡히는 이익이 좀 더 있다 보니까 배당을 생각보다 많이 할 것이다. 그래요? 예, 그렇게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때는 보면 공시나 어느 정도 좀 확정이 되게 되면은 주가는 또 반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악재성 뉴스에 따라서 기회를 이용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HS 효성 뭐 최근 3개월간 주가를 보면 소위 말하는 한 따블도 났던 이제 그렇게 폭등을 좀 했는데 네. 좀 이야기해 주셨지만은 이제 일종의 정치 리스크라는 표현이 좀 맞겠죠. 네. 카카오와 함께 좀 흔들리고 있는 모습이지만 김수 대표는 이게 어떤 펀더멘탈이 아니라면 이 두 종목 모두가 일단은 뭐 매수 기회에 대한 관점들이 좋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될까요? 그 중에서 효성 HS 효성에 예. 더 한 거로 뭐 말 나온 김에 하이브까지도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하이브는 이제 우선 방시혁 대표의 또 그 뭐 얘기도 있고 또 원 스트라이크 아웃도 있고 또 한데 또 여기도 방시혁 대표도 지금 정치 리스크 똑같은 그 재료거든요. 예.
네. 죄송하지만 예. 좀 말하기가 좀 그런데. 예, 죄송하지만. 예, 그 이슈여서 이것도 하이브도 그러면 사야 돼요. 예. 엔터 쪽에서는 제가 최근에 하이브만 피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하이브만 피하자. 예, 네. 이 주가 올라갔을 때도 그거 말고도 대안들이 좀 많기 때문에 네. 거기다 또 직접적으로 한알령 해제가 됐었을 때 나올 수 있는 스토리까지 붙는다 그러면은 조금 더 중국 쪽에 좀 먹힐 만한 쪽들은 SM이 더 가깝다. 뭐 이런 쪽들 아니면 이번에 성과 내는 거는 YG가 훨씬 더 성과를 낼 수 있다. 이런 쪽의 데이터를 보게 되면 네. 그쪽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번에 보니까 JYP가 생각보다 어닝 서프라이즈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예, 스트레이키즈가 스트레이키즈. 예, 지금 아레나급 공연에서 그러니까 보통 2박 3일을 공연하는데 하나를 더 했는데 그것까지 다 매진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추가로 연장하는 거는 비용이 그렇게 크게 많이 안 듭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걸 통해서 공연 쪽에서 이번에 서프라이즈 할 것이다라고 하게 되면 죄송하지만 예, 하이브는 조금 좀 돌아가는 상황을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나머지 쪽에서 기회를 찾는 게 좋겠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이브. 그러고 보니까 이제 BTS 완전체 얘기할 때도 김민수 대표는 유독 하이브는 빼고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마치 이런 사건들을 예견하셨다시피 하시는 그런 놀라운 네, 거기까지 간 건 아니라 그냥 예. 오히려 SM이라든가 이런 걸 보셨다. 네. 자, 지금 칩셋 미디어를 봐야 될 것 같고 SK 하이닉스는 또 느닷없이 한 2%대 뭐 느닷없다기보다는 어떤 좋은 흐름 같은데 이유가 칩셋 있죠. 미디어를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칩셋 미디어는 이제 급등, 예. 하이닉스는 좀 급락 이렇게 갈까요? 네.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이제 그런 칩의 IP를 보유하고 있는 이제 그런 기업이죠. 그래서 이제 기술력이 있고 최근에 이제 자율주행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자동차 모빌리티 쪽에 그런 좀 비디오 처리 이제 그런 기술이 있는 이제 그런 기업이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게 요즘에 이제 반자율주행 이렇게 눌러 놓으면은 양쪽에 차선 같은 거를 감지를 해서 어느 정도 이제 방향을 잡아주고 그 차선의 그 끊김과 또 뭐 이어짐 이런 것들을 이제 스스로 이제 판단을 해서 이제 자율주행에 동력을 넣어주는 이제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오늘 저 아침 뭐 장 개장 전에 좀 좋은 뉴스가 나왔어요. 이게 계속해서 이제 일본? 예, 네. 소문으로만 있다 보니까 뭐 최근 들어서 조금 저점을 높이는 뭐 저도 조금 주목하고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뉴스가 나왔었는데 네, 소개해 주시죠. 결론적으로 네. 말씀드리면 이제 일본 최대 자동차 T사의 토요타죠. 네. 네. 거기에 이제 반도체 이 기술 IP를 라이센스로 이제 넘기기로 했다라는 게 수출, 그러니까 시장을 국내에서만 머물러 있다가 또 중국으로 가면서 칩셋 미디어가 한번 점프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또 일본 뭐 최대 자동차 업체 이게 모르겠습니다. 뭐 수출 모델까지 어느 모델까지 적용될지는 아직까지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뭐 계속해서 확장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칩셋 미디어 기술력에 비해서 굉장히 좀 이익단이 좀 약했어요. 매출 증가 속도나 영업이익 속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약한 부분이었는데 이걸로 인해서 어느 정도 뻗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뭐 알려진 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네. 어쨌든 일본을 좀 뚫어냈다. 뭐 보통 이 분야는 사실 일본이 좀 더 앞서 있다라고 그렇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네. 좀 인식이 됐었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에 적용되던 차들도 많고 그동안 이제 쌓아왔던 이제 데이터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칩셋 미디어가 이뤄낸 부분이고요. 주가도 굉장히 좀 단기 박스권을 좀 뚫어내는 이제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19,000원, 2만 원이 약간 벽처럼 느껴졌던 이제 그런 맞아요. 상황인데요. 네. 오늘 뭐 19,000원 때 중반 이상으로 좀 올라갈 수 있는 좀 힘을 한번 좀 기대해 봐도 좀 좋지 않을까. 오늘 시초가부터 좀 강세를 지금 띄고 있으니까 뭐 하루 이틀 보지 마시고 조금 여유를 갖고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자동차 특히나 전장 쪽에 그런 좀 투자 심리가 생각보다는 뭐 아무래도 이제 관세 이슈겠죠. 그런 네. 것들 때문에 좀 강하게 붙어오지 못하니까 약간 개별적인 성향으로 올라가야 되니까 에너지가 많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SK 하이닉스는 이제 오늘 저도 이제 오면서 봤던 그런 뉴스 중에 마이크론발 HBM의 초과 공급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좀 동의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네. 이제 뭐 아무래도 이제 마이크론이 좀 4% 넘게 조정받고 하다 보니까 이제 나왔던 뉴스가 아닐까. 근데 오히려 TSMC 그 코어스라고 하잖아요. 예. 칩온 웨이퍼온 그거를 봤을 때는 그 대만으로 넘어가는 이제 그런 수출 데이터를 봤을 때는 글쎄요. 뭐 저는
초과 생산 뭐 지금 공급 부족이 될까 말까 하는 이런 상황에서 초과 공급을 뭐 내년 내후년에 있을 것들을 미리 땡겨와서 이렇게 한다? 저는 조금 동의하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이제 30만 원에 닿고 이제 좀 차익 실현, 손바뀜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좀 자연스럽게 이제 좀 명분이 좀 필요한 그런 좀 건강한 조정이라고 좀 생각이 좀 들어서 크게 이 HBM의 네. 초과 공급에 예, 대해서 근데 궁금한 게 그런 거예요. 네. HBM 초과 공급 요 뉴스인데 네. 한 3일 전까지만 해도 없었잖아요. 이런 네. 얘기가. 근데 어떻게 이틀 만에 아. HBM이 초과 공급 이게 그렇게 미리 알기가 어렵나요? 네, 이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제 연 단위로 계약이 되고 지금 나왔던 뉴스를 보면 27년 이후에는 좀 아무래도 이제 뭐 삼성전자나 이런 다른 네. 플레이어들이 좀 진입을 한다면 좀 초과 공급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건데요. 이게 갑자기 벼랑간 좀 튀어나오면서 예, 그럴 수가 있냐고 네. 그러니까. 예. 그거는 지켜봐야 하는 일인데 너무 좀 시장이 최근 들어서 좀 강하게 올라왔던 반도체에 대해서 그래서 좀 차익 실현에 좀 빌미가 좀 되는 이제 그런 거라고 생각 들고요. 저는 초과 공급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만약에 그렇게 진짜 초과 공급이 되는 시장이라면 지금 삼성전자가 기를 쓰고 진입을 하려고 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네. 그 뉴스는 그냥 뉴스 그냥 뭐 좀 좀 반도체에 관련돼서 그냥 수많은 뉴스 중에 하나가 그냥 차익 실현에 좀 빌미가 됐다. 이 정도로 좀 이해하시면 맞지 않나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두 종목 봤습니다. 칩스앤미디어 같은 경우에 현재 7%대 급등하고 있는데 일본의 T사와 이 차량용 반도체잖아요. 칩스앤미디어가 이제 IP 수출 계약 맺었던 부분들이 하나 어필을 했고 하이닉스는 마이크론도 간밤에 좀 약간 조정을 받으면서 느닷없이 HBM의 초과 과잉 공급이죠. 정확히는 과잉 공급도 우려 나오면서 오늘 하이닉스도 좀 낙폭을 키워가고 있는데 뭐 외국인들의 수급은 나쁘지는 않습니다. 외국인들은 오히려 거기에는 좀 아랑곳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 보고 자, 우리 김일수 대표와는 원전주 가보도록 하고 그중에서 두산 에너빌리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만 원 깨지면 무조건 사라라는 게 지금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파다하게 퍼져 있었고 또 이뤄냈네요. 두산 에너빌리티. 네, 어제 저가가 59,000원이었습니다. 네. 네, 반짝 또 들어오기 시작하네요. 또 근데, 들어오네요. 예, 이거를 힘이 이제 우리가 아니라 어제 미국 시장에서 보여줬었죠. 네. 예, SMR 그리고 또 오클로 모두 다 강한 모습들이 있는데 또 오늘 시장의 반응이 좀 특이한 게 어제 왜 올랐냐라고 하게 되면 뭐 다 알고 있는 얘기들이었습니다. 뭐 그런 쪽에서 일단 갑자기 매수세 몰리면서 들어왔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쪽들은 뭐 일단 실적 시즌에서 뭐 보여줄 것보다는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인 흐름들로 나오다 보니까 일단 박스권 쪽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로 나오겠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이거보다 한국전력과 연결시켜서도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국전력과요? 네. 왜냐하면 요즘에 한국전력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상법 개정된 이런 시기에 여기서 만약에 어느 정도 전기요금을 좀 정상적으로 돌리지 못하게 되면 주주들한 가치에 대해서 위반이다. 그러니까 주주 가치에 대한 훼손이다. 이런 쪽으로 나올 수가 있기 시장에 때문에 나오고 있죠. 그 얘기가. 그런 쪽과 함께 예. 또 원자력 쪽을 계속 또 여전히 유지를 해 놓을 수밖에 없는 게 그래야 낮은 또 발전 단가가 나올 수 있다는 쪽들 그렇죠. 이런 쪽들 연결되기 시작하게 되면 아마 한국전력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남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 확장시키기 시작하게 되면은 또 이제 전력기기 쪽들이죠. 예, 원자력이나 뭐 신재생이나 모두 이번에 아리백 관련된 산단 지정과 함께 기대감이 높다고 하더라도 네. 결국은 돌고 돌아서 직접적으로 신재생 에너지를 투자하는 것보다 전력기기 투자하는 게 훨씬 낫다. 예, 어차피 지금 다 ESS 들어올 거고 거기다 전력기기도 추가로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연결시켜서 좀 확대시켜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중요한 자리 쪽에서 돌리긴 하는데 네. 이게 좀 오전장까지는 좀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매물 좀 소화하고 다음으로 가는지. 근데 조금 더 그래도 편한 종목은 현대건설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 쪽에서 원자력 쪽은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을 얘기해 주셔서 여기 한 번만 더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한국전력이 두 가지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상법 개정이 이제 됐으니까 여기 외국인 투자자도 있고 행동주의 펀드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왜 버젓이 상장해놓고 전기요금은 정부가 멋대로 결정해?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소송 이슈. 그래서 전기요금을 올려야 된다는 거 하나랑 지금 보면 이재명 정부, 신정부는 태양광 풍력을 밀잖아요. 네. 그럼 한전이 비싸게 사와야 된단 말입니다. 네. 그럼 전기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 이 두 가지 논리인데 김민수 대표는 이 두 가지 모두가 다 한전에 붙어있는 재료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그런 쪽에서 물론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너무 정치적인 거니까 제외. 예. 아니, 그래도 비싸게 사줘야 되는 건 맞잖아요. 그럴 수밖에 한전이. 없죠. 예, 예, 예. 그렇게밖에 예, 그게 예. 그렇게 되면은 똑같이 그거에 맞춰서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데 네, 그렇죠. 그런 관점 쪽으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한국전력에 대한
또 변화들은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다라는 쪽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회사가 실적이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아마 그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정상적인 과거 수준의 배당 그런 쪽으로 생각하게 되면 물론 이제 아직 여력들이 그동안에 적자를 많이 봐서 이제 돌아가기 시작하다 보니까 예. 그렇게 없다고 하더라도 배당의 회기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전통적인 배당주에 대한 기대감들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까지 갖춘다라고 하게 되면 계속 일단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한국전력 원전 비슷한데 지금 오히려 두산에너비티보다 한전의 상승률이 높다는 것들 한전도 함께 분석을 해봤고요. 청담글로벌이 지금 K뷰티 쪽에서는 좀 상승률이 높거든요. 주식 AI 오늘이와 함께 청담글로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아 안녕. 안녕하세요. 청담글로벌 이야기 해보신다고 하셨는데 요즘 K뷰티 관련해서 또 상승세가 돋보이는 종목 중 하나죠. 어떤 부분이 가장 궁금하신가요? 같이 한번 이야기해봐요. 우선 청담글로벌이 어떤 회사인지 좀 소개해 줄래? 많은 K뷰티 중에서 청담글로벌은 또 의외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청담글로벌은 주로 화장품과 뷰티 관련 제품을 유통하고 있는 회사예요. 특히 국내 인기 있는 K뷰티 브랜드들을 해외에 소개하고 또 글로벌 브랜드를 국내에 들여오는 여러 역할을 하죠. 그래서 최근 K뷰티 열풍에 힘입어서 더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청담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좀 많이 K뷰티 쪽에도 소외가 되어 있었잖아. 최근에 이렇게 갑자기 좀 급등하는 이유는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 아무래도 최근에 K뷰티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다시 높아지면서 청담글로벌이 유통망을 통해서 더 많은 브랜드와 제품을 소개할 수 있게 된 점이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화장품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이 다시 높아지면서 그동안 조금 소외되었던 종목들도 재조명을 받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청담글로벌을 분석해봤지만 최근에 주식 상승의 1등 공신은 K뷰티 아니겠어? 오늘이 너가 좀 점 찍어 놓고 있는 K뷰티 종목, 기업이 있을까? 요즘 K뷰티 중에서는 아무래도 국내외에서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아모레코스틱이나 LG 생활건강 같은 대형 기업들도 좋고 또 신흥 강자로 떠오르는 클리오나 코스맥스 같은 기업들도 주목할 만한 것 같아요. 각자의 강점이 조금씩 다르니까 관심을 갖고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정경민 팀장과는 어떤 이슈를 다뤄보도록 할까요? 우리 정경민 팀장과는 풍산 쪽 한번 라인들 볼까요? 네. 청담글로벌 오늘이한테 좀 실망하신 거 아닙니까? 네, 좀 LG 생활건강을 이야기를 해가지고 네. 제가 오늘이를 좀 더 교육을 김희세 대표 또 웃겨 쓰러지시네요. 왜요? 내일이가 낫다니까요. 내일이가. 내일로 할까요? 예. 그 표정이 안 좋으시죠? 아니 좀 뷰티 디바이스도 네. 있는데 느닷없이 아모레 퍼시픽 그 기업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좀 그래서 좀 그런데요. 제가 또 따로 네. 김희세 훈련 시킬게요. 네. 너무 아니, 좋아하셔서. 청담글로벌 저도 준비를 했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럼 청담글로벌과 같이 한번 해주시죠.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시진핑 방안에 관련된 가장 민감도 높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네, 화장품 관련해서 이제 또 제조사가 아니라 이제 유통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폭발되는 이제 그런 좀 실적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제조사보다는 좀 덜 하겠죠. 근데 이제 어쨌든 시장에서 좀 시진핑 방안 G7 관련된 그런 좀 내용에 있어서 좀 민감도가 있기 때문에 그 관련돼서 이제 어느 정도 연관지어서 좀 매매에 활용하시는 정도 이렇게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실리콘2는 이제 글로벌이고 청담글로벌은 약간 중화권에 중화 쪽이죠. 네, 조금 이제 치우쳐져 있는 이제 그런 좀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한한령 해제, 화장품, 시진핑 방안 이런 것들에 좀 엮어서 시장 뉴스랑 엮어서 이렇게 매매에 좀 활용하시면 좀 되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유럽, 미국 다 방산이 좋았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방산 업체들은 제가 볼 때는 단기적으로는 고점을 일단 확인을 했고 네. 지금 이제 단기 저점을 어느 정도 좀 잡아가려고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좀 대표적으로 좀 이렇게 치고 나갔었던 현대 로템 같은 경우가 좀 이렇게 변동성이 좀 컸었는데요. 오늘은 바닥을 좀 잡아가는 네. 이게 방산주 전체적으로 바닥을 잡아가는 이제 그런 모습이 좀 나와주고 있고요. 좀 풍산 같은 경우를 좀 더 말씀드리면 오늘 4%대 강세가 좀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좀 이슈가 있었어요. 네, 이제 폴란드에 수출되는 K2PL에 대해서 이제 능동 방어 시스템, 그러니까 상대의 포탄이 날라오면 우리가 감지를 하고
우리도 이제 비슷한 포탄을 날려서 그 포탄을 떨어뜨리는 이제 그런 능동 방어 시스템에 들어가는 이제 그 탄. 그 옛날에는 이제 고폭탄 위주로 좀 풍산을 좀 인지를 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좀 스마트한 이제 그런 무기 쪽으로 좀 진화를 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 이제 함포에서 발사되는 이제 또 이런 드론 잡는 이제 또 그런 포도 개발이 완료됐다라는 소식이 있으면서 그리고 미국에서 지금 구리를 약간 전략 자산, 준 전략 자산으로 조금 인식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리 가격이 변동은 있습니다만 저점을 계속해서 높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리 관련된 기업들 미국장에서도 굉장히 좋게 좀 움직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런 것들도 좀 영향을 주고 있어서 만약에 풍산이 이번에 그 가이던스대로 1,000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내준다라고 한다면 시장에서 바라보는 밸류에이션은 조금 더 늘려줄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풍산은 상승 후에 기간 조정 후에 실적을 확인하고 재상승 가능성도 저는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물론 이제 무기 체계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무기 체계의 컨텐츠도 굉장히 좀 폭발력 있는 상승을 나타낼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풍산 봤고요. 두 분의 이 시각 키워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수 대표는 이벤트 많은 한 주와 국내 모멘텀 잡아주셨고 정경훈 팀장은 배당주로 간다. 배당주만 오르나 봤습니다. 이벤트가 많은 한 주인데 국내 정책 모멘텀 뭐 이런 건가요? 네, 일단 미국 시장 뭐 강하면서 전혀 시장에서 얘기가 안 나오는 분위기인데 네. 7월 그러니까 지금부터 말까지 그거는 꼭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금리입니다. 예. 미국 시장 금리가 반응하는 게 심상치 않습니다. 왜냐면 지금 단기 자금이 모자라 가지고요. 지금 일단 이제 분기별 금리 관련된 관련된 이제 발행 계획들이 7월 말까지 나오는데 지금 가장 부족한 쪽들이 단기물들입니다. 단기물 쪽에서 그러니까 약간 현금 서비스 받아다가 지금 메꾸려는 분위기입니다. 그 단기물 쪽으로 그렇게 되면은 지금 단기물을 쏟아지는데 그걸 충분히 소화할 수가 있겠느냐 못하게 되면 금리는 튀어버리게 되겠죠. 예.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뭐 이번에 또 연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네요. 예. 연준 위원회 연준 의장이 교체된다고 그래서 뭐 금리 3%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시장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반응들을 한번 체크하게 되면 미국 시장에 대한 약간 불확실성을 조금 더 체크할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하지만 국내는 여전히 앞서 팀장님도 얘기하셨지만은 시장에서는 정부 정책 관련된 우리만의 쪽들이 정책. 예. 그게 제일 또 강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것도 주가에 반응하는 만큼 관련된 쪽에서 뭐 아직까지 뭐 비트코인 현물 ETF라든가 그리고 또 뭐 세종시 행정수도 이런 얘기들 그리고 또 저출생 대책은 아직 본격적으로 나온 거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런 네. 것들 또 최근에 북극 항로 관련된 종목들 강합니다. KCTC, 동방 이런 종목들요. 예, 워낙 PBR이 0.2배에서 출발한 종목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반응했다는 것들 보면서 또 남북대화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들, 네, 이런 쪽들도 한번 체크해 보면서 이슈가 나올 때 주가의 반응들 한번 대응하는 걸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김윤수 대표는 배당주만 오르나요? 역시 배당주도 신정부 정책과도 연관이 있는 그런 건가요? 이게 좀 배당주만 오르나 이겁니다. 어감은. 그러니까 너무 배당주의 약간 포모 현상 같은 게 좀 나오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어서 오히려? 예. 결론은 예. 저는 이제 미리미리 좀 성장주 쪽에 만약에 어떤 계기가 된다면 성장주 쪽에 선호도가 올라올 수 있으니까 배당주에 너무 취하지 마시고 성장주 쪽 적어도 이제 예. 코스닥 쪽을 좀 바라보셔야 된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말씀드렸듯이 2분기를 달궜던 이제 그런 그 조방원 섹터는 단기 고점이 좀 나온 것 같고 스테이블 코인도 어제 좀 큰 폭의 좀 조정이 나오면서 수급이 일단 어느 정도 좀 빠져나온 게 좀 확인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 수급이 어디로 갈 것인가? 이걸 이제 찾는 게 금주의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이제 관세 이슈에 이제 미국 국채가 지금 특히 30년으로 5% 가냐 마냐 뭐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이제 하방으로 좀 터닝을 할 때 다시 성장주 쪽으로 시장은 좀 선호도가 올라올 거라 좀 생각이 들기 때문에 물론 이제 장기적인 측면에서 정부의 정책을 믿고 좀 중장기적으로 이제 금융주, 배당주들을 가는 어느 정도 포트에 담는 거는 전 뭐 쌍수를 들어 환영이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좀 터닝 포인트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다시금 뭐 바이오, 로봇, 뭐 엔터 또 이제 중국 소비주 이런 쪽으로 좀 성장주 쪽으로 이렇게 선호도가 몰려갈 수 있으니까 지금은 적어도 코스닥 지수 관련된 종목들 아니면 ETF로라도 조금 관심을 좀 높여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업종, 가장 빨간불 켜 있는 업종이 바이오입니다. 바이오 라인들 좀 보면, ABL 바이오도 7%대, 8%대, 에이프릴 바이오도 6%대, 7%대 가고, 앞서 우리가 봤던 D&D 파마텍은 지금 13% 넘게 올라가고 있고요. 인벤티지를 포함해가지고, 오늘 바이오 업종이 전반적으로 빨간불을 켜면서 시장을 좀 버텨주고 있고, 코스닥을 플러스 0.3% 상승을 이끌고는 있는데, 문제가요, 여러분. 지금 외국인 투자자가 한 20분 지났는데 선물을 3,700계약 정도 지금 순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거 프로그램 매도가 좀 유출이 되고 있습니다. 환율이 지금 1,385원대까지 왔거든요. 어제는 환율에 반응을 안 했는데 오늘은 좀 반응한 것 같습니다. 과연 이 1,385, 90원대 갔을 때 이 문제들, 외국인 수급들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개장 공약 여기까지 하죠. 두 분의 전문가는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